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은 건축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세계로 초대받게 되실 텐데요. 첫 장면부터 작가가 그려내는 장대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어떻게 서로를 영감하며 융합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매혹적으로 펼쳐지는 미술과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건축물이 단순한 기능적 구조물을 넘어서는 순간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예술가는 건축에 색채와 형상을 부여하며 건축가는 그림에서 구조적 영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분야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책에서 전하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경계를 허무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예술과 설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작품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들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책이 던지는 시사점은 우리에게 미친 듯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건축과 그림이 각각 자신의 테두리를 넘고 서로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깨달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재고하게 됩니다. 다른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주변 환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하게 여겼던 건축물과 예술 작품이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느꼈다고 하네요. 저마다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이 확장되었다는 피드백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자, 그럼 책에서 소개하는 대표적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과 건축물들을 보며 두 예술 작품이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중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연관성과 당대의 건축주 또는 건축가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름을 찾아가는 게 이 책의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작품은 클로드 로랭과 스투어 헤드 정원입니다. 클로드 로랭은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주로 풍경화로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전적인 이상을 결합하여 고요하고 이상적인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스투어 헤드 정원은 영국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전통적인 영국의 풍경식 정원 스타일입니다. 건축주인 헨리 호워잇에는 연이어 가족을 잃어 그 상실감에 심혈을 기울여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에 착수하였고 평소에 좋아하던 화가 클로드 로랭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정원이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처럼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스투어 헤드 정원의 설계는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며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건축물들이 자연의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정원의 구상은 클로드 로랭의 그림처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을 녹여낸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괴테와 체칠리아 메텔라의 묘입니다. 괴테는 독일 문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작품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파우스트가 있습니다. 체칠리아 메텔라의 묘는 아피아 가도에 있는 고대 로마의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그 건축적 특징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 당시 귀족 사회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여기서 아피아 가도는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처럼 로마 제국의 중심성과 연결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아피아 가도는 길이가 약 560km에 달하며 서부 로마에서부터 동부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아피아 가도에는 많은 명소들이 존재하며 뒤에 소개해드릴 체칠리아 메텔라의 묘 또한 아피아 가도에 있는 수많은 명소 중 한 곳입니다. 괴테가 베로나와 피렌체를 거쳐 로마에 도착한 때는 1786년 10월 29일 어느 관광객처럼 광장을 통해 로마로 입성한 괴테는 서면으로 알고 지낸 티슈바인을 만났습니다.
티슈바이는 괴테가 나폴리로 떠나기 전까지 분에 넘치는 안내를 해주며 로마 곳곳의 고전 문명을 체험하고 로마 교회를 여행했습니다. 당시 괴테는 이미 자신의 저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인하여 유명하였고 보수적인 교황청은 그를 경계의 인물로 지목했기 때문에 괴테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행하였습니다. 아피아 가도를 여행하던 괴테는 거기서 마주한 체칠리아 메텔라의 묘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날의 여정을 괴테는 여행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덤이 즐비한 아피아 가도의 묘역 중 가장 잘 보존된 견고한 성벽의 카이칠리아 메텔라 묘소를 찾았다. 이 묘를 건설한 사람들은 불멸의 완성품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감명을 받은 괴테를 본 티슈바이는 그로부터 2달 후인 12월 메텔라 묘를 배경으로 괴테의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행 중 화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하여 돌아갈 때 찾아가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념사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티슈바이는 무노인 괴테를 이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여행자의 남루한 모습이 아닌 먼 광야를 향한 시선에서 세상을 담고 있는 로마의 황제처럼 말입니다. 훗날 여러분들도 이탈리아를 여행할 일이 있다면 그림 속의 아피아 가도를 찾아 메텔라의 묘에 담긴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작품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르 코르비지에의 묘와 플라톤 입체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미에 대한 속성을 논한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자연에서 느끼는 아름다움보다도 컴퍼스나 자로부터 탄생되는 아름다움에 있다. 직선이나 원 그리고 이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평면과 입체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닌다. 그래서 비평가와 미학자들 사이에서는 원통형이나 피라미드, 정육면체 같이 순수한 기하학을 플라토닉 형태라고 불러왔습니다. 르 코르비지에는 자신이 최초로 설계한 팔레 주택의 설계비를 갖고 꿈에 그리던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기하학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는 단순 기하학으로 설계된 로마 건축물에서 건축가들은 조형미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스케치에 등장하는 피라미드는 또 다른 명소 체스티우스의 묘이고 3단으로 구성된 원통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묘입니다. 르 코르비지에가 만약 위에서 소개해드린 메텔라의 묘소를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스케치엔 메텔라의 묘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만약 순수 기하학을 사랑한 플라톤이 보았다면 또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형태적 완결성을 갖춘 메텔라의 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라고. 그로부터 20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무덤은 파랑 지중해를 배경으로 원통형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르 코르비지에와 파르테논 신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아닌 화가 샤를 에두아르 잘레입니다. 르 코르비지에는 친구였던 아메데 오장판과 함께 에스프리 누보지를 창간하면서 흥미있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림과 관련된 글을 쓸 경우에는 본명을 사용하되 건축과 관련된 글을 쓸 경우엔 다른 이름을 사용하자고. 며칠 고민한 끝에 자신의 외증조모 쪽에 르 코르비지에라는 친척이 있었다는 기억을 떠올려 그 이름을 필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건축가로서 너무 이름을 날리다 보니 본명이 오히려 기억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르 코르비지에는 최고의 건축가이자 퓨리즘을 추창한 화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여행 당시 매일 같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오르며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하며 파르테논 신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 회화 작품인 난로 역시 파르테논 신전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림 제목을 염두에 두고 한참을 관찰해도 벽난로 받침대 위에 놓인 흰 정육면체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선반 위에 놓인 백색 덩어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누구는 백색의 치즈 덩어리라고 하며 누구는 비누 덩어리 같다고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그림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을 추상화한 것입니다.
156m 절벽 위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을 올려다보며 찍은 사진의 구도와 난로의 구도를 비교해보면 난로의 선반을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지반선으로 간주할 때 비로소 그 위에 놓은 백색 덩어리가 파르테논 신전과 비슷해 보입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완성된 신전 건축이지만 파르테논 신전에 담긴 아름다움은 르코르비지에의 건축 개념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지중해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백색 대리석에 감화된 그가 설계한 주택은 대부분 백색으로 설계한 것이 그 예시입니다. 그렇게 파르테논 신전을 사랑한 그였기에 1965년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그리스 건축가들은 그가 평생 사랑해 마지 않던 파르테논 신전에서 떠온 흙을 그의 묘에 바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금은 미술이 가까워지셨나요? 조금은 건축이 가까워지셨나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변의 명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